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세상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요즘에 무슨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영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건강, 다이어트, 성장, 다이어트 그런 얘기 많이. 건강, 다이어트, 음. 건강, 다이어트, 네. AI와 음. 요즘 그 회사에서 명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리죠? 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음. 네네. 일자- 자리가 없어 지금. 그리고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수입은 오르지 음, 않고 언제 잘릴지 걱정인 사람도 있고 이미 잘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저희 그때 IMF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프레스팀 될 때도 그랬어요. 부동산이 폭락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위기 때 프레스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1995 년도에 전입하기 전이죠. 바로 IMF 바로 직전이죠. 1995 년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이 사람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다 읽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향후 30년 이내에 현재 노동력의 98%는 필요 없어진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1995 년도에 쓴 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이 몇 년이죠? 2025년 현재예요. 이거 몇 프로가 실현됐어요? 50%? 맞아요. 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예랑이가 영국에서 고등학교 때 어느 공장에 이제 그때 경제학을 공부했거든요. 경영학, 뭐 심리학 이런 걸 공부했는데 어떤 공장에 갔더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미팅에서 들었죠. 영국은 선진국은 정말 공장장 사람 하나 있고 다 기계가 움직였다고.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비춰졌고 요번에 홍콩을 갈 때 정말 완전히 공항에서 이제 뭐예요? 자동화로 다 일 처리가 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구나. 현실로 왔구나.'를 실감했다라는 거 그 내용 우리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50% 실현인데 여러분들 10년 얼마나 빨리 올지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정말 10년 금방 와요. 아까 95 년도에 쓴 책이었는데 10 년이 지나서 지금 25 년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물며 신당동 떡볶이집 가도 로보트가 이렇게 막 뭐죠? 떡볶이 이렇게 배달해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로보트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다 이렇게 빼앗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98%가 없어진대요. 몇 프로가 없어진대요? 98%. 98%. 그럼 거의 100%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있는데 일거리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일자리는 바로 로보트가 다 일을 해 버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완전 자동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제가 1999 년도에 들었던 이야기가 정말 현실 속에 다 나타났어요. 물론 과정 속에는 이렇게 부분 나타났지만 2025년 지금 현재에 딱 보면 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AI가 정말 이렇게 우리 일자리를 뺏을지 로보트가 정말 서빙을 할지 이제 우리 사장님이 예전에 드론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드론이 택배를 한다라고 한 강의가 있거든요. 저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이 무슨 저 사람은 저런 강의를 하냐.'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그때가 아마 201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드론이 택배하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빠르게. 그래서 우리는 10년 후에 우리의 미래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노동은 종말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자산을 구축해야 되는구나, 자산을.' 우리가 노동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화도 그냥 양극화 시대가 아니라 정말 그냥 신빈곤층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10년 후예요.
우리가 지금은 중산층 아니면은 중산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들처럼 소비하고 외식도 하고 옷도 사 입고 이렇게 살지 몰라도 10년 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반드시 자산을 구축을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거를 인제 오늘 신문이요. 오늘 29 일이죠. 어저께군요. 어제 LG U+에서 영업직군 희망퇴직을 다 받는다라고 공지를 했대요, 희망퇴직을. 196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또 5대 은행이 올해 2025년 1월 달에 칼바람을 다 지금 이렇게 칼바람이 났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다 이게 기계화 때문이잖아요. 우리 은행 창구에 가서 지금 돈 찾고 이러지 않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창구에서 돈을 찾았지만 지금 다 캐시 카드로다가 정말 그 기계 앞에서 우리가 돈을 찾고 입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LG U+가 50세 이상 근무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2022년 창사 첫 희망퇴직 이후 3년 만에 또 하는 거예요. 3년 전에도 했대요. 우리 몰랐거든요. 저는 몰랐거든요. 3년 전에도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지금 9월 달까지 9월 말 퇴직 처리 예정이라는 거예요. 어제 신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바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저희가 IMF 때 인쇄소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우리 신랑은 거진 새벽에 들어왔어요, 일이 많아서. 그런데 일이 많은데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의 거래처들은 부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우리는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있는 돈을 쓰다가 나중에는 정말 빚더미에 앉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금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완전히 망한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세상은요, 다시 한번 이런 위기가 닥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미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 이런 글이 뜬 거예요. 아까 7월 28일 2시간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비공개래요. "제 와이프는 자영업자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 빨간 줄을 쳤는데 자영업자다. 많은 경쟁업체들이 생기고 망하는 동안에도 버텨낼 만큼 야무지고 뚝심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자기 와이프는. 그런데 몇 달 전에 매장 바로 옆에 유명한 매장 큰 몰이 오픈을 하면서 가격 내리고 이벤트 하면서 자본으로 후려치니 10년 단골들도 다 소용이 없었고 결국 와이프는 폐업을 결정했대요. 이게 인제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 와이프는 너무 억울하대요. 왜냐면 술 먹고 엉엉 울었대요, 우는 와이프가. 10년 동안 하루도 게으르게 살지 않았대요. 그깟 돈에 밀려서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실감에 자꾸만 화가 난대요. 자기는 10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여기 보면은 뚝심 있는 사람이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옆에 큰 몰이 생기니까 단골이 10년 동안 단골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주식도 다 팔고 적금도 깼다. 정말 영혼까지 끌어 모았다." 그래서 쓴 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데 진짜 이제 통장에 있는 돈 적금 다 깨고 주식 다 깨서 20년 초반에 보고는 본 적이 없는 작은 숫자가 통장 잔고에 찍힌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벌었던 그 돈을 다시 인제 와이프 다른 인제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와 이거 다 또 없어질 텐데. 잃어버릴 텐데.' 또 자영업이잖아요. 사보면 현금으로 사보면 모르잖아요. 와 너무 안타까운데 그 밑에 있는 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이렇게 써 놨더라고. 근데 저는 인제 "좋아요."라고 이렇게 하트를 해 놓고 제가 그거를 인제 막 캡처해서 이걸 갑자기 제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저의 코로나 때 저희는 양평에 전원주택 짓다가 다 날라갔잖아요. 돈을 못 받았어요. 그쵸? 저는 돈을 못 받았어요. 정말 그때는 좀 충격이었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정말 평창에 있는 그 전원주택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 모여 가지고 그래도 파티도 하고 이래서 거기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양평에 정말 더 예쁘게 유럽형으로 전원주택 설계해 놓고서 막 짓고 6 차까지 돈 다 내고 있었는 그런 상황에 코로나에 확 우리 집이 날아가 버렸는데 돈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허벌라이프를 안 했더라면 로얄티가 없었더라면 저희는 아마 길바닥에 나앉아서 여러분들이 미팅하는 이 집도 없을 거예요. 정말 로얄티는 다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에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자영업을 했다면 이 사람들처럼 아마도 저희 완전히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로얄티는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허블라이프 하기 잘했다. 진짜 자산을 구축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오늘도 또 하게 됐어요. 정말 코로나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불과 3-4년 전인데 그때 우리 다 날아간 거예요. 그때 다른 걸로도 저희가 힘들었었는데 집까지 다 날아가고 별장 날아가니까 더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통장에 로얄 때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허블라이프가 진짜 위대하다. 너무너무 위대하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열티가 없었으면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지 못하죠. 그 와이프처럼 울겠죠. 상실감에.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집을 설계를 했는데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정말 와 이거 무형의 자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배우고 계속 연결했던 거 아이들 연결했던 게 지금의 우리의 가족을 유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허블라이프 정말 놓치지 말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10년 금방 오거든요. 여러분 성공할 사람은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할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 김미랑 코치님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한번 얘기해 줄래요? 성공할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네, 말. 뭐 마인드가 다른가요? 어. 생각이 다른가? 마인드, 생각, 그것도 네? 다르겠죠? 마인드, 생각 다르겠죠? 말? 말, 열심. 말죠? 음. 아주 정답 얘기해 드릴게요.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정답이 딱 나오면 진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할 사람은 뭐가 다를까? 미래를 예측하고 무엇을 바꾼다? 현재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10년 후를 우리가 예측했어요. 음. 와, 1995년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그 책이 20년이 지난 지금 50% 이상 이루어졌네? 그럼 앞으로 10년 후 정말 노동의 종말이 되겠구나. 다 우리의 일자리를 로봇이나 AI가 하겠구나.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나는 뭐 큰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뭐를 해야 되지? 현재 지금부터 10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을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지만이 10년 후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미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는데 이 내용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 그냥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전자가. 성공할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딱 임팩트를 잡아야 돼요. 아, 앞으로의 10년, 지난 20년 동안 정말 이렇게 과정 속에 이루어졌지. 그럼 앞으로의 10년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이미 예측을 그런 경제학자들이 해놨으니까 나는 현재 내가 할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산을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허벌라이프의 로얄티가 없었더라면 그 집이 날아갔을 때 저 아마도 충격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전 재산을 만약에 어디에다 투자를 했어. 근데 그게 다 날아갔어. 로얄티도 없어. 그럼 얼마나 그게 큰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을 구축해야 되는데 막연하잖아요. 자산이 뭐야? 난 돈도 없는데 부동산도 없는데 주식도 없는데 그럼 자산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 그게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다. 우리 진남 코치님, 소리가 들려요. 우리 진남 코치님, 마이크 좀 줄여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집중해야지만 미래가 있다는 거야. 집중. 그래서 아까 그 자영업자 이야기 들었어요. 나의 아내는 자영업자였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사업가이면서도 자산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자산가로서 로얄티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린 직장인은 아니니까.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속에 있는 의미는 바로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클럽을 하고 온열 클럽을 하고 카디오를 하고 유전자를 해서 돈을 조금의 이렇게 보이는 돈을 우리가 얻고는 있지만 그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자영업이랑 똑같은 그거는 문일 수밖에 없고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만드는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로열티를 계속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올려주는 거야. 지금 캄보디아도 전쟁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도 로열티는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그쵸? 그거예요. 그 나라가 왜 미국에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로 우리의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1인 기업가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자. 내가 비즈니스 오너다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 오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허블라이프 네트워커야.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비즈니스답게 일을 해야겠다. 나는 비즈니스의 내가 오너야. 그래서 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야 라고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돼서 미래의 로얄티를 통해서 10년 후 이렇게 로봇가 AI가 일자리를 다 뺏어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허블라이프라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까지 되는 그 정말 멋진 일. 그리고 요즘에 기업인들이 이민을 많이 간대요. 한국에 있으면 자기가 평생 동안 기업으로 번 돈을 자식한테 상속해 주려고 그러면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해외로다가 이미 다 공장이나 뭐 사업체는 다 이전을 해놓고 이민을 나중에 가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들 두 분이 지금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업가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조금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런 네트워크 사업, 1인 기업가, 와,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사업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IMF 때의 위기가 우리에게 정말 선물을 줬구나. 허블라이프란 선물을 줬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지난 비즈니스 스쿨 마지막에 제가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how. 두 번 아마 여러분들 듣게 될 거예요. 6주차에 했으니까 이렇게 했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고 더 커지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시장성. 그런데 이 건강과 비만의 시장은요. 앞으로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도 너무 많이 나오고 건강식품도 아주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오메가3가 벌써 뭐 다이소에서 판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팔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건강시장은 커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건강식품 기업만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나 만들기만 하면 팔 수 있는 게 건강식품인 거예요. 그 안에 기술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른가? 바로 우리는 밥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도 될 수 있고 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안 좋은 부분들을 개선할 수도 있고 이 밥인 거예요. 밥 따로 건강식품 따로가 아니라 밥 따로 영양제 따로가 아니라 밥 따로 다이어트 식품을 따로 추가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해지기도 하고 다이어트 된 그 몸을 유지하기도 하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뭐 다른 것들이 조금씩 세포가 인제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우리가 맞춤으로 다른 식품들을 추가로 먹다 보면 그 몸의 세포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세포 영양 밥이라는 거죠. 밥 시장이라는 거예요. 밥 시장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어떤 밥 시장이냐면 맞춤이에요, 맞춤. 왜냐하면 내 몸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저도 어저께 우리 식당을 가는데 저는 내 몸에 맞는 그 뭐죠? 메뉴를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유전자를 아니까. 고등어 구이. 그리고 저는 이제 건강식을 이렇게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떡볶이. 내가 먹고 싶은 거. 근데 유전자 검사하고 나서는 식당에 가더라도 메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제 몸을 생각해야 되니까.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차별화된 무기예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게 바로 밥인데 밥 속에 보이지 않는 영양소가 있잖아요. 어떤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당뇨에 걸려요. 잘 먹었더니 당뇨에 걸려. 잘 먹었더니 비만에 걸려.
잘 먹었더니 화학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 몸이 다 전반적으로 망가져. 잘 먹는다고 건강해진 게 아니잖아요. 잘 먹었더니 당뇨에 정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고 밥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120세인데 아무런 밥이라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플 때는 약을 먹었고 또 밥을 먹어야 돼. 안 아플 때는 약을 안 먹고 밥을 먹어야 돼. 당분간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 밥 속에 유전자가 원하는 영양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허벌라이프가 준비한 이 시장은요. 1980년도부터 출발했지만 미래에 10년 후에도 정말 이건 점점 더 커지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커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80년대 성공한 기업, 90년대 성공한 기업, 2000년대 성공한 기업은 시대에 따라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지만 중요한 건 아이템은 너무나도 그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많이 모든 기업들 탄생했지만 기업들이 다 죽고 오직 전문성,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아서 부를 창출했다라는 거. 그러면 건강식품이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건강식품이. 그렇지만 모든 건강식품이 부를 창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는 건강식품이 너무 많고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강식품 만들어냈다가 없어지고 다이어트 식품 만들어냈다가 없어지고 반짝하다가 없어지고 스위치온 나왔다가 없어지고 무슨 다이어트 나왔다가 없어지고 그런 반짝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시장성을 웰니스 산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 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웰니스 산업의 부의 창출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건강식품을 만들어냈고요. 영양제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건강식품 막 먹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몸이 좋아지니까 끊더라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아, 내가 고객을 10명을 만들었는데 그 10명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니까 다이어트 식품을 더 이상 안 먹네? 건강이 조금 좋아지면 제품을 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본인들이 또 몸이 아파지니까 세포가 또 왜냐면은 세포는 매일매일 필요한 영양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공급을 못 해주니까 어때요? 또 아픈 거예요. 그럼 다른 건강식품 또 찾고 다른 다이어트 식품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이어트가 뭐 몇 가지가 나왔어요. 어마무시하게 여러 종류가 나왔고 건강식품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전자가 나온 이상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자를 잘 활용하신다면 평생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먹다가 끊는 게 아니라 유전자는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유전자는 평생 안 바뀌어요. 우리 몸의 유전자는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온 유전자가 죽을 때까지 유전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유전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이 평생 먹어야 되는 밥이 되는 거거든요. 고객이 다이어트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서 만나서 다이어트를 만족했어.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에서 아침 식사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아침 식사로 바꿨다가 자기가 관절이 안 좋으면은 우리가 반찬은 우리가 모든 제품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유전자 검사하니까 맞춤 제품만 먹어야 되니까. 근데 관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때는 또 칼슘이나 허플렉스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게 밥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처럼 "아 다이어트 됐어. 나 이제 더 이상 허블레 밥 먹을래." 이런 고객들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전자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을 평생 나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든 하와이에 가든 홍콩에 가든 여러분들의 로열티는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미국에서 마이애미 가서 크루즈도 타고 프랑스 유럽 여행도 가고 그랬을 때 우리가 로열티가 15일, 20일 딱딱 들어오는 거. 정말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평생 고객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것은 아이디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유전자가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어떻게 컨설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DNA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허벌라이프 마케팅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DNA를 컨설팅해 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자산을 구축하는 일을 함께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유전자 컨설팅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허벌라이프 마케팅 보상 플랜에 연결하는 것을 당연히 배워야 되죠. 만약에 유전자 컨설팅만 한다면 허벌라이프와 상관이 없어요. 유전자 교육만 받는다면 허벌라이프와 상관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왜? 자산 구축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유전자 검사 기관들처럼 컨설팅만 해주고 컨설팅비만 받고 그냥 끝나는 프리랜서예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허벌라이프 마케팅 보상 플랜으로 연결했을 때 여러분들의 연결해준 그 아이디를 통해서 계속 그 고객은 평생 주문을 해서 먹을 때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로열티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연결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답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유전자 부분하고 바로 이 자산 구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DNA 컨설턴트에 대해서 다시 어제 우리가 정말 2.0 유전자 아카데미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고 다시 이제 이번 달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정말 마인드가 나는 비즈니스 오너야. 이 유전자 컨설팅은 나의 비즈니스의 문을 열어주는 시작이야. 그래서 이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는 자산 구축을 해서 10년 후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 전 세계에서 정말 엄청난 로열티를 받는 사람들처럼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야. 바로 인생이 바뀔 거야라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산 구축하는 일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열티 이건 정말 우리가 어디서 가수도 아닌데 책을 쓴 작가도 아닌데 로열티를 얻을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로열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